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 동갑내기 남편과 살고 있는 결혼 6년 차 여성입니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처럼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어머니를 보기가 힘들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죠. 저도 2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시어머니와 해외여행도 다니고 거리낌 없이 쇼핑도 함께하고 싶다는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나 꿈은 꿈인지 막상 결혼해보니 저도 며느리인지라 시자 들어가는 단어는 다 싫어지고 웬만하면 시어머니랑 거리를 두게 되었죠. 제가 가끔씩 시어머니가 불편하고 힘들다면서 속풀이를 하면 친정엄마는 원래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주변 지인들도 나이를 먹게 되고 하나둘 결혼을 하다 보니 모임이라도 가지게 되면 다들 시댁 이야기를 꺼내는데 자연스럽게 저와 비교가 되었죠. 제 주변에 있는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참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생일 때마다 명품 선물 받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같이 해외여행이며 쇼핑을 다니기도 한다고 해요. 무엇보다 친구들을 보면 시어머니랑 전화를 하면서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옆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시어머니가 정말 다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웠죠. 주변 지인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니까 괜히 나만 이상한 시어머니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럽고 기분이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었죠. 제가 선택해서 남편을 만났고 이렇게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는 동갑이에요. 그래서 환갑같이 큰 생일이 있을 때는 의도하지 않아도 돈이 2배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결혼 초반에는 못 모르고 그냥 월급 통장에서 떼어주면 되겠다 싶었지만 결혼하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첫 생신이 지난 후부터는 갑자기 나가는 큰돈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매년 돌아오는 생일도 돈이 이렇게 크게 나가는데 환갑이나 칠순잔치 등 큰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큰돈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달에 각자 5만 원씩 적금을 들었죠. 결혼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금을 들어 약 5년을 부으니 어느덧 6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어요. 마침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환갑이 다가오고 있었고 600만 원이 모였으니 저와 남편은 두 어머니께 각각 300만 원씩 드리자고 약속을 했죠. 다만 저는 혹시 모를 일이 생겨 계획이 바뀌게 될지 모르니까 환갑 당일이 될 때까지 친정엄마에게 비밀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는 환갑 선물로 300만 원을 준비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입이 가벼운 남편은 그새 가서 떠들었는지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본인 환갑을 아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어요. 뭐 어차피 적금을 들었을 때부터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알고 있던 말던 크게 신경을 안 썼죠. 어차피 두 어머니의 몫으로 나갈 돈이었으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성격이 워낙 얄미운 편이에요. 결혼 초반에는 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보다 보니 얄미운 성격이 눈에 너무 잘 보였죠. 평소에 시어머니는 본인이 불리하다 생각이 들면 더 얄미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저희 친정 엄마한테 뭘 해주는 꼴을 보지 못했죠. 사실 친정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친정엄마가 저희 가족을 다 먹여 살렸거든요. 그래서인지 저희 친정엄마는 젊었을 때부터 쭈그려 앉아서 하는 노동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면 허리 한번 못 피는 봉제 공장에서 미식일도 하시고 한 칸짜리 닭장 같은 곳에서 바느질도 하면서 참 힘들게 사셨어요. 어릴 때 제가 좁은 곳에서 일하면 힘들지 않냐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오히려 손재주가 좋으니 친정아빠 돌아가신 후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사는 거라고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항상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힘든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친정엄마는 하루 종일 좁은 곳에서 허리를 숙이고 바느질을 하다 보니 나이가 50살이 안 되어서 허리가 꼬부려졌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이 7, 80 먹은 옛날 할머니 같았죠. 워낙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 친정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셨고 병원도 꾸준히 다녀야 했어요. 병원에서는 언젠가는 받아야 되는 수술이라고 하면서 계속 권유를 하셨지만 자식들이 우선인 분이라 본인 몸을 챙기기보다는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려고 하셨죠. 그렇게 친정엄마는 수술도 미뤄둔 채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킬 때까지 아득바득 사셨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결국 친정엄마가 허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죠. 당연히 친정엄마는 자식들이 부담될까봐 한의원 다니면서 침이나 파스로 해결하면 된다며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허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결국 저는 억지로 수술을 받게 하려고 지금 치료 안 받으면 앞으로 엄마 얼굴 안 본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친정엄마는 수술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형제가 3남매인데 엄마 허리 수술 비용을 형제들끼리 n분의 1에서 내기로 합의를 봤었죠. 아무래도 다들 결혼을 했고 밥벌이는 하니까 서로 부담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돈을 벌고 있었기에 엄마 수술비 정도는 보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남편놈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쪼르르 가서 말씀을 드렸는지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까지 쫓아오셔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엄마 허리 수술하기로 했다면서? 네, 며칠 뒤에 하시기로 했어요. 아, 네 엄마 수술비 너도 내는 거냐? 네, 형제들 모두 똑같이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아,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 너 당장 네 형제들한테 전화해서 수술비 못 내겠다고 해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친정엄마 수술하는 건데 자식으로서 저도 당연히 내야죠. 아, 가뜩이나 니들 형편도 안 좋은데 이럴 때 부부가 힘을 합쳐서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아, 왜 쓸데없는데 돈을 쓰냐?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수술을 한다는데 쓸데없는 곳이라니요. 그럼 그게 쓸데없는 곳이지. 아, 그리고 네 엄마도 좀 그렇다. 어떻게 자식들 돈을 써서 수술할 생각을 하냐? 자식들한테 돈을 줘도 모자랄 판국에. 아, 네 엄마 자식들 돈이라고 너무 막 쓰는 거 아니냐? 오늘 내가 분명히 말했다. 당장 니들 형제한테 전화해서 알아서 수술비 내라고 하고 아, 너는 당장 빠져. 저는 친정엄마 건강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아무렇게 내뱉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너무 서운했어요. 웬만하면 싸우기도 싫고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어서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시어머니한테 막 따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재훈 씨한테 어머니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저도 친정 엄마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남편 돈으로 엄마 수술비 보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제가 보태는 건데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이번에는 포기 못해요. 엄마 수술비 제가 낼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참 황당해서 입에서 말이 안 나오네. 아,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냐? 내가 니네 엄마 어디 가서 죽으라고 했어? 니네 형편도 안 좋은데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 그 돈을 홀라당 수술비로 내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너는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어디서 못 빼어먹은 버르장머리인지?
아주 싸가지가 없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한참을 시어머니랑 말씨름을 하다가 순간 옆에 앉아있는 남편을 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남편 놈은 시어머니랑 와이프가 싸우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무슨 축구 중계 보듯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친정엄마 수술비를 내지 말라고 하는데 별말 없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리고 남편 놈 표정을 보니까 제가 엄마 수술비 보태는 게 영 달갑지 않은 듯한 눈치였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싸우고 있고 남편 놈은 아무런 제지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게 너무 서러웠죠. 시어머니와의 일은 겨우 정리가 되었지만 이번 일로 3남매 중 제가 제일 배우자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올케 언니랑 제부는 엄마가 수술한다는 소리를 듣고 고민도 없이 당장 돈 보태드리자고 팔 걷고 나섰다는데 저희 남편만 쫌생이처럼 저러고 있으니 속이 탈 노릇이었죠. 그리고 오빠랑 여동생 보기가 정말 창피했어요. 아니, 처가 식구도 아니고 장인 장모도 내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 천재인데 남편이라는 놈은 저희 친정엄마 수술날 병원에서 모인 친정 식구들 앞에서 요즘 사정이 안 좋다면서 한숨만 푹푹 쉬어대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싫고 미웠어요. 결국 다들 나눠서 수술비 부담하자는 분위기라 남편 놈도 자존심 굽히기는 싫었는지 제 돈으로 내면서 생색을 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속상했죠. 그렇게 친정엄마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2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죠. 갑자기 남편이 아주 똥 씹은 표정을 하고 퇴근을 했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괜히 걱정되는 마음에 왜 그러냐고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 놈이 잠시 퇴근길에 들렀다 가라고 해서 시댁에 갔다 왔는데 시어머니가 요즘 눈과 피부가 처진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처진 눈 수술이랑 피부를 당기는 수술을 하겠다면서 돈 좀 보태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 놈은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아주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자꾸만 궁시렁댔죠.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우리 형편 다 알면서 성형수술비를 보태달라고 하냐? 어휴, 누가 보면 내가 월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줄 알겠어. 여보, 엄마 성형수술비 보태줘도 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하고 싶다는데 해드려야지. 근데 성형수술이면 꽤 많이 들어갈 텐데 얼마나 보태드려야 해? 몰라. 아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몇백은 드려야 할 것 같던데. 진짜 엄마 돈 보태드려도 돼? 그래, 뭐 하고 싶다는데 해드려. 다른 것도 아니고 성형수술을 하는데 아들한테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얼마가 들던 보태드리라고 했어요. 저도 뭐 제가 번 돈으로 냈던 것이었지만 몇 달 전에 엄마 수술비를 보태드렸으니 시어머니 성형수술하는데 보태드려야 쌤쌤일 것 같고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안 된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실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뒤털이 없으려면 알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죠. 원하는 대답을 듣고 난 후 남편은 저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면서 엄마 때문에 못 산다고 밖에 나가 담배 한 대만 피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편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많이 오길래 혹시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 배경화면을 터치해 보았죠. 그런데 남편에게 그 많은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시어머니였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거구나 싶어서 그냥 못 본 척 하려고 했었는데 분명히 시댁에 갔다가 집에 왔다고 했잖아요. 휴대폰이 엄청나게 울릴 정도로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배경화면을 다시 터치해서 최근 메시지를 봤었죠. 그런데 불려우한테 수술비 제대로 뜯어냈냐는 식의 내용이었어요.
누가 봐도 불려오는 저를 칭하는 단어였는데 저는 너무 황당해서 아예 남편 핸드폰을 열어 시어머니와 나눈 메시지를 봤죠. 그런데 저는 전체 내용을 보고 경악을 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남편이 저한테 시어머니가 수술비를 달라고 했다 말했거든요. 그러나 메시지 내용을 보니 되려 남편 놈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성형수술을 권유하고 있었죠. 애엄마가 지엄마한테 수술비 보태줬으니까 엄마도 성형수술 하나 해. 내 나이에 갑자기 성형수술을 하라고? 성형외과 사람들이 웃겨서 자빠지겠다. 요즘 엄마 나이면 젊어. 그리고 성형외과 사람들은 돈 벌려고 앉아있는 건데 오는 환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처진 얼굴 당기는 수술이 있대. 예전에 엄마 피부면 눈 쳐져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이참에 엄마 그거나 해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성형수술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함부로 해. 아니 장모한테도 돈이 들어갔는데 엄마가 성형수술이라도 해야 동등하지. 애 엄마한테는 엄마 핑계 댈게. 내가 오늘 집에 갔다가 엄마가 수술시켜달라고 했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해주고 싶다고 하면 애 엄마 난리 날 게 뻔하니까. 엄마가 하고 싶다고 해야 애 엄마가 찍소리 못하고 해주지. 알았어. 이참에 나도 예뻐지면 좋지. 그래, 기대하셔. 내가 애 엄마한테 물어보고 연락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죠.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남편 놈은 오늘 시댁에 들렀다 온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 성형수술 핑계댈 구실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저는 혹시나 못 본 내용이 있을까 싶어서 전에 둘이 나눴던 메시지까지 다 뒤적거려 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남편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밖에 담배 피러 나갔던 남편 놈이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제가 지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길길이 날뛰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내 휴대폰을 지적거려? 당신, 이 메시지 내용 뭐야? 분명 나한테 시어머니가 성형수술 하고 싶다고 돈 보태주자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 메시지 안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 권유를 하고 있어? 너 원래 반반 좋아하잖아. 치킨도 반반, 양가에 해주는 것도 반반 아니었어? 얼마 전에 니네 엄마 수술비로 돈 나갔으면 당연히 반은 우리 엄마 몫인데 네가 뭔데 뭐라고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엄마 수술한 거랑 당신이 어머니한테 성형수술 권유한 거랑 같아?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수술비 없다고 굳이 안 해도 될 성형수술 권유해서 돈을 내주는 게 말이 돼? 만약 우리 엄마 암이라도 걸려 돈 들어가게 되면 시어머니도 똑같이 암 걸리게 만들 거야? 이 사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막말로 너네 엄마 수술할 때 들어간 돈 때문에 우리 엄마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나는 그 속상한 달래준 것밖에 없어. 뭐라고? 우리 엄마가 성형수술했어? 허리가 말썽이어서 아파서 수술한 거잖아. 너 막말로 결혼할 때 제대로 한 거 없잖아. 뭐든지 반반 좋아하면서 왜 혼수에다는 반반 안 했는데? 그리고 니네 엄마한테 수술한 돈만 들어간 줄 알아? 때 되면 용돈 드렸지 명절이면 생일 때마다 고기에 과일까지 사들고 갔잖아. 결혼할 때 얘기는 왜 꺼내? 당신 진짜 치사하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그날 저는 남편 놈과 아주 대판 싸웠어요. 그동안 자잘한 일에도 잘 삐지고 힘들게 했지만 살면서 쪼잔한 인간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이번 일로 남편이 이렇게 속이 좁은 인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이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한동안 냉전 상태였어요. 거의 말도 안 섞고 각방을 쓰는 등 완전 최악의 상태까지 갔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몇 주 지나서 남편이 저에게 먼저 사과를 했어요. 본인이 몇 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동안 자기가 속이 좁았고 생각이 짧았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의 사과가 어이없었던 것이 미안하다고 했던 그날이 저의 월급날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각자가 번 월급의 반만 내놓고 나머지 반은 자기가 알아서 쓰는 방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남편 놈은 제가 지난 일로 화가 나서 월급의 반을 내놓지 않을까 봐 그게 두려워 억지로 사과를 하는 듯 했어요. 저로서는 사과하는 이유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남편이 하는 이런 행동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죠. 그래도 애기 아빠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100점짜리 남편이 아니어도 애기한테는 잘하니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부분만 제외하면 그냥저냥 같이 살만해서 참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결혼 후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되었죠. 올해 1월이 대망의 엄마와 시어머니의 환갑날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이날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적금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어머니의 환갑날이 다가오기 몇 주 전부터 남편에게 그동안 같이 모은 돈 600만 원에 대해 물어보았죠. 사실 저희가 적금을 들기로 결정했을 때 이왕 할 거면 좋은 상품을 찾아서 드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름대로 여러 은행의 상품들에 대해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 남편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에 이자가 높은 적금 상품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게 되어서 관리도 어쩔 수 없이 남편이 하고 있었거든요. 부부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그동안 남편이 잘 관리하고 있겠거니 싶어서 따로 터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환갑날을 눈앞에 두고 제가 자꾸 600만 원의 행방을 물을 때마다 남편 놈이 물음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쎄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자꾸만 물음을 회피하는 남편이 수상해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적금 통장의 행방을 찾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서 남편이 통장을 어디다 두었을까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남편이 통장이나 도장, 그리고 아파트 계약서 같은 중요한 것들을 한 곳에 모아 서재방 금고에 넣는 모습을 얼핏 봤었던 기억이 났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책 읽으며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서재방을 만들어주려고 저희가 무리해서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가끔씩 집에서도 일을 하니까 회사 서류들을 보관해야 한다면서 작은 금고를 구매해 서재방에 놓았죠. 물론 지금은 본인이 아끼는 것들을 넣어놓은 용도를 사용하고 있고 당연히 적금 통장도 서재방 금고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남편 서재방으로 가서 금고를 열어보려고 알고 있는 번호들을 몇 가지 눌러보았죠. 그러나 남편은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편이라서 가족 생일 같은 건 단순한 번호로 설정을 해놓지 않아 금고를 쉽게 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하나 싶어 서재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서재방 책상 서랍을 한번 열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곧장 서재방 책상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어요. 그러던 중 마지막 서랍에서 남편이 예전에 연애할 때 가지고 다니던 사원증이 눈에 띄었죠. 지금은 휴대폰 어플로 대신 사용이 되고 있어서 예전처럼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 남편의 사원증을 들고 자세히 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사원증 번호가 금고 숫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금고 비밀번호가 6자리였는데 공교롭게도 사원증에도 번호가 6개 있었거든요. 설마 사원증 번호를 금고 비밀번호로 설정했을까 싶기는 했지만 믿져야 본전이다 라는 생각에 저는 사원증을 들고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것저것 번호를 눌러봐도 열리지 않던 금고가 사원증 번호를 입력하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얼떨결에 금고문을 열고 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죠. 대체 누가 금고 비밀번호를 다른 것도 아닌 사원증 번호로 설정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문이 열린 금고 속 내용물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어요. 당연히 예상하던 대로 적금 통장은 금고 안에 있었죠. 저는 곧바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았는데 최근에 남편이 돈을 뺀 흔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남편한테 대놓고 돈 빼서 어디에 사용했냐고 따져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짜고짜 그 돈에 대한 출처를 물어보면 평소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는 남편이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할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이 돈이 어딜로 흘러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어머니가 환갑 때 300만 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 남편이 그 돈을 모두 시댁에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죠. 평소 시어머니의 성격상 친정엄마와 같이 환갑을 맞이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 친정의 돈을 얼마나 가져다 줄 예정이냐고 물어봤을 것이고 입이 가벼운 남편은 곧이 곧대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친정에 돈이 흘러가는 것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는 시어머니는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퇴근하고 씻으러 들어가면 시어머니와 나는 메시지가 있는지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퇴근한 후 휴대폰 메시지를 보려고 시도를 해봤더니 지난번 일이 있어서 그런지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것저것 비밀번호를 유추해서 눌러볼까 싶기도 했었지만 남편 놈이 단순한 비밀번호로 해놨을 리도 없고 다 씻고 나오기 전까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메시지까지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 휴대폰 메시지를 보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었죠. 다음 날이 되고 차근히 앉아서 이것저것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어요. 다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600만 원을 줬냐고 따지듯 물어보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저도 남편에게 이미 들어 알고 있다는 식으로 시어머니를 떠보기로 했었죠. 또한 정말로 시어머니 손에 돈이 들어갔을지도 모르니 저는 휴대폰으로 통화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 그래, 네가 이 시간에 웬일로 전화를 했냐? 아 다른 게 아니라 재훈 씨가 어머니한테 환갑 때 드리기로 한 돈 미리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잘 받으셨나 궁금해서요. 그래, 잘 받았다. 잘 쓰마. 정말 받으셨어요? 아, 그래, 받았다니까. 잘 쓸게 고맙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조만간 제가 찾아뵐게요. 그래라.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보았는데 역시나 남편 놈은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 큰 돈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다니 화가 났죠. 그 상태로 저는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남편은 실실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면상에 가지고 있던 적금 통장을 던지고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본을 재생했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얼굴이 굳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를 시작했죠. 알고 보니 남편은 통장에 있던 600만 원을 빼서 시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지 춤 배우는 데 들어가는 학원비를 냈다고 했어요. 이날도 실실 웃으면서 들어왔던 게 댄스 학원에 다녀와 흥이 올랐던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100번 양보해서 댄스는 본인이 배우고 싶어 눈이 돌아갔다 치고 시어머니도 300만 원을 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한참을 대답을 못하다가 시어머니가 당장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5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했죠.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의 이야기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남편 손을 잡고 당장 시댁으로 끌고 갔어요.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찾아가니 많이 놀란 듯 보였죠. 어머니, 이 사람한테 받은 500만 원 어디다 쓰셨어요? 갑자기 그걸 왜 묻냐? 그리고 너도 재훈이한테 들어 알고 있었다면서. 오밤중에 찾아와서 이게 무슨 난리야? 500만 원 어디다 쓰셨냐고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이미 줬으면 땡이지 어디다 썼는지 이야기까지 해야 하냐? 그냥 얘기해, 엄마. 아까 전화한 거 얘가 떠본 거야. 뭐라고? 네가 뭔데 나를 떠보냐? 얘가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자꾸 딴소리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죠. 어디다 쓰셨어요? 500만 원 받아서 주식 투자했다. 요즘 주식 투자해서 큰 돈 버는 사람 많다더라. 뭐래요? 주식이요? 500만 원을 모두 투자했다고요? 아니, 어머님 몫은 300만 원인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저희 엄마한테 드릴 돈을 홀라당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네 엄마 그 300만 원 받으면 뭐하니? 잘 걷지도 못하는 양반이 말이야. 그 돈으로 명품백을 살 거야? 아니면 이쁜 옷을 사 입을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뭐라고요? 지금 장난해요? 돈도 줬을 때 가치 있게 쓰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야. 네 엄마같이 줘도 못 쓰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라고. 막말로 내가 주식 투자해서 높은 수익 가져오면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냐? 그때 가서 내가 니네 엄마한테 돈 조금 던져주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사람 염장 지르는 이야기를 계속해댔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 놈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혼 얘기에 뜨끔하며 그 돈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친정엄마한테 드리겠다고 했죠. 그 말에 저는 한 번 더 속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혼은 무서운가 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안으로 당장 엄마한테 돈 가져다 드리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그렇게 시댁을 나와 집에 가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식에 투자한 시어머니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자꾸 헛웃음이 밖으로 새어나왔죠. 또 시어머니는 우리가 환갑 때 돈을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엄마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한편으로는 엄마가 알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에 대한 서운함이 있어서 그런지 일주일 동안 정말 어색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남편이 약속대로 엄마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며 친정집으로 갔죠. 따라가서 두 눈으로 돈을 드리는지 봐야 하나 했지만 같이 있으면 어색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은 남편을 믿어보고 싶어서 그냥 남편만 보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 엄마가 전화 와서 저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급하게 친정집으로 달려갔는데 엄마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으로 저를 보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셨죠. 한서방이 나한테 와서 딸랑 2만 원 주며 환갑 축하한다고 그러더라. 약 사먹는데 약값에 보태라면서 본인이 돈이 없어서 2만 원 드린다고. 이거면 충분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너한테는 환갑 선물로 돈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 대체 나를 뭘로 보고 네 남편이 이러는 거냐? 아무리 장모가 못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해도 사위로서 이러면 되겠어? 정말이야? 한서방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그래. 못 믿겠으면 저기 있는 한서방한테 물어봐라.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 놈을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그 2만 원을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죠. 그러자 남편 놈도 화가 났는지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자식령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네가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돈을 던져?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무것도 없는 집안 주제 까불고 있네. 뭐?
자식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너 빨리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냐? 아니,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네가 뭔 돈이 필요해? 지팡이에 명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거지가 짚고 다니는데 왜 자꾸 자식 등골 빼먹으려 하냐고. 지팡이도 그냥 산에 가서 나무 하나 주워서 쓰라고 해. 남편은 저랑 친정엄마를 아주 물처럼 봤는지 헛소리를 끊임없이 뱉어냈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통보하더라고요. 그 말에 친정엄마 또한 화가 잔뜩 났는지 남편 놈을 바라보며 그냥 이혼하라고 했죠. 저런 놈이랑은 같이 살아봤자 집안 망하는 꼴밖에 안 나. 너도 그냥 도장 찍어. 너 같은 쓰레기 놈이랑 내 딸이 평생 같이 사느니 이혼시키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당신이 우리 이혼시킬 돈이라도 있어요? 남편은 그냥 이혼하라는 친정엄마의 이야기에 한껏 비웃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집에 온 우편물 하나를 던져주며 눈이 있으면 읽어보라고 했죠. 처음에는 무슨 우편물이길래 남편 놈에게 보여주나 싶었는데 멀리서 그 우편물을 보니 주주총회라는 말이 쓰여 있었어요. 우편물을 본 남편은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서 주식에 투자했냐고 깔깔거리며 웃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친정엄마는 갑자기 핸드폰을 가져오더니 주식 어플에 들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잔고를 보여주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어요. 휴대폰 속 말도 안 되는 숫자에 내가 잘못 본 건가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무슨 로또라도 당첨된 건가 할 정도로 큰 돈이 들어있었죠.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엄마가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평소에 친정엄마는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매일매일 투자와 주식에 관한 뉴스 그리고 기사 및 방송을 보고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어차피 엄마가 돈이 없으니 투자할 돈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저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는 게 엄마의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엄마가 새로 상장하게 된 회사의 주식에 전 재산을 올인했고 그 회사가 1년 만에 큰 성장을 해서 주식이 몇십 배가 뛰었다고 했죠. 덕분에 저희 친정엄마는 300만 원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실을 밝히고 난 후 친정엄마는 저런 못돼 처먹은 놈은 버리고 그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저런 놈한테 잡혀 내 딸이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면서요. 친정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편은 할 말을 잃었는지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불며 난리가 났어요.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와이프한테 그리고 장모님한테 잘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네. 지금은 내가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고 하니 아차 싶어 무릎을 꿇고 잘하겠다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자네가 우리 딸을 얼마나 무시하고 하대했겠는가? 게다가 아까는 나한테 환갑 선물로 약값이나 하라며 2만 원을 내놓지 않았나? 장모님! 엄마 말씀대로 맨날 남편은 우리 친정이 돈이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다고 무시와 하대를 했었어요. 당연히 남편 놈은 엄마가 주식으로 큰 성공을 거둘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고 그저 미싱이나 돌렸던 무식한 할머니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했겠죠. 하지만 상황은 180도 바뀌어 있었고 남편 놈은 간절하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으나 친정엄마는 단호하게 쳐냈어요. 한서방이 이따위로 행동 안 했으면 내가 한서방한테도 투자하라고 했을 걸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과 사위인데 엄마의 마음으로
누구보다 잘 살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공부와 노력이 없으면 쉽지 않으니 내가 먼저 투자를 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자네도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정말 실망일세.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 알아내려고 가진 애를 썼으나 다행히 영특한 친정엄마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 놈은 더욱더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 놈에게 이혼 소장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친정엄마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 알아내지 못한 남편 놈은 끄떡도 하지 않았죠. 저랑 죽어도 이혼은 못하겠다면서 드러눕길래 저는 곧바로 이혼소송 변호사를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후 저는 남편에게 소장을 보냈죠. 그걸 받아든 남편 놈은 자기가 이혼소송을 해봤자 제게 뻔하니 어떻게든 미루려고 노력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시어머니와 전 재산을 털어 주식에 투자를 했고 지난달 그게 쪽박을 치게 되었죠. 물론 환갑 때 투자한 500만 원도 진작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해요. 주식이라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 공부하고 조사를 해서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무작정 돈만 보고 친정엄마를 따라하니 완전히 그짓꼴이 된 거죠. 결국 전 재산을 모두 잃은 남편 놈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이혼을 해주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성공 소식을 듣고 나서 욕심이 났던 것인지 전 남편 몰래 시댁 전세금을 빼서 추가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합의이혼 조건으로 신혼집을 달라고 요구했고 시댁 전세금을 빼서 투자한 것을 몰랐던 전 남편은 이를 받아들였죠. 덕분에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는 집도 절도 없이 쫄딱 망했고 단칸방으로 이사해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요. 저희 친정엄마는 한 번 성공의 맛을 보고 나서 주식 흐름을 살펴보다가 익절을 보고 지금은 다른 투자를 물색하고 계세요. 저도 전 남편과 이혼 후에 엄마한테 주식 노하우를 배우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죠. 전 남편과 이전 시어머니가 욕심을 줄이고 저와 친정엄마를 조금만 아껴주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순간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하대까지 하였으니 자업자득이죠. 그들은 지금쯤 저와 친정엄마를 하대하고 무시했던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네요. 앞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면서 지난날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개가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